할머니, 이거 1등이에요, 진짜. 서아의 비명 같은 외침에 할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죠. 손에는 설거지하던 거품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녀가 내민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이게 정말이냐? 네, 1등이에요. 미쳤어. 57억. 서아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할머니의 휴대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로또 당첨 용지도 함께 사라져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이 오늘과 내일 꼭 찾아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서아는 할머니 방문을 열고 또 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불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셨던 할머니였는데 침대는 어젯밤 그대로였습니다. 베개에는 할머니 머리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죠. 화장실도 베란다도 심지어 창고까지 다 뒤져봤지만 할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할머니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어제 확인했던 로또 당첨 용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가장 먼저 큰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할머니가 안 계세요. 뭐? 무슨 소리야? 집 안 어디에도 안 계시고 휴대폰만 여기 놓여 있어요. 로또 용지도 없어졌고요. 전화기 너머로 큰엄마 이메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집 안문 단속 확인해봐. 나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은 서아는 현관문을 확인했어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들도 모두 닫혀 있었죠. 할머니가 밖으로 나간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할머니는 대체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30분쯤 지났을까? 큰엄마 이메란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뒤따라 사촌오빠 유건우도 함께 왔어요. 건우 오빠는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이메라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아도 처음엔 할머니를 찾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엄마의 시선은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로또 용지가 정말 없어? 이메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어제 탁자 위에 분명히 놓여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가지고 나가셨나? 건우가 거실 구석구석을 뒤지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금 할머니를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오빠, 할머니 찾는 게 먼저 아닐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아의 말에 이메란과 건우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고? 아직은. 좀 기다려보자. 어머니가 잠깐 산책 나가셨을 수도 있잖아. 할머니는 아침 산책 안 하세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멀리 못 가시는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이메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집안을 뒤졌습니다. 옷장도 열어보고 서랍도 뒤지고 심지어 할머니 이불 밑까지 들춰봤죠. 서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앞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죠. 하지만 할머니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문득 서아의 시선이 할머니 책상 위에 멈췄습니다. 평소 할머니가 일기를 쓰시던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제 날짜로 적힌 글씨가 보였죠. 드디어 당첨됐구나. 하지만 이 돈이 우리 가족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글씨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서아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넘겨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기 내용들이 평소 할머니 일기와는 달랐어요. 건우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번엔 500만 원이라고 했다. 혜란이가 전화해서 투자 이야기를 했다. 내 적금을 깨달라고 했다. 서아만 걱정이다. 이 아이만은 지켜줘야 하는데.
할머니는 가족들의 변화를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로또 당첨 전부터요. 서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아야, 뭐하니? 거기서 뭐 찾았어? 이메란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서아는 재빨리 노트를 덮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냥 할머니 방 정리 좀 하려고요. 정리는 무슨? 지금 어머니 찾아야지. 너 혹시 어머니가 어디 가신다는 말씀 못 들었어? 아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메라는 서아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죠. 서아는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큰엄마가 그나마 엄마 역할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지금 큰엄마의 눈빛은 낯설었어요. 건우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현관 CCTV 확인해봤는데 새벽 3시 이후로 문 열린 기록이 없어요. 뭐라고? 이메란이 급히 거실로 나갔고 서아도 뒤따라갔어요. 건우는 휴대폰으로 아파트 공동 현관 CCTV를 확인하고 있었죠. 이 아파트는 각 세대 현관과 공동 현관 CCTV가 연동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밖으로 안 나가셨다는 거예요? 서아의 물음에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도 안 계시고. 이상하네요. 침묵이 흘렀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같은 생각이 떠올랐죠. 할머니가 혼자 힘으로는 나갈 수 없었다면 누군가가 모시고 나갔거나 아니면 서아는 생각하기도 싫은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지원했어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어딘가 계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더 이상해져요. 할머니 찾는 게 먼저잖아요. 이메란과 건우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결국 이메란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신고하자. 서아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졌다고, 57억 로또 당첨 다음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죠. 경찰은 곧바로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서아는 다시 할머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큰엄마와 건우 오빠 몰래요. 할머니가 남긴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서아는 손이 덜덜 떨리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서아야, 너만은 조심해라. 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단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서아에게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서아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경찰이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어요. 형사 2명이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중 한 명인 오동혁 형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서아, 이메란, 건우를 각각 따로 불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아 차례가 됐을 때 오 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죠? 어젯밤 11시쯤이요. 할머니 방에서 로또 당첨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가 피곤하시다고 해서 제 방으로 갔어요. 그때 할머니 상태는 어떠셨어요? 평소랑 똑같으셨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오 형사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할머니가 요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신 적 있나요? 서아는 할머니 일기장 내용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걸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게 큰엄마와 건우 오빠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글쎄요. 특별히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 형사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윤서아 씨,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시죠? 아니에요. 할머니를 찾으려면 저한테 모든 걸 말씀해 주셔야 해요. 사소한 것도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할머니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거, 할머니가 쓰신 일기예요. 마지막 페이지 좀 봐주세요. 오 형사가 일기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건우의 돈 요구, 이메란의 투자 압박, 그리고 마지막 경고 문구까지 다 읽은 그는 서아에게 물었죠. 이 일기장, 다른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니요, 저만 봤어요. 일단 이거 증거로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서아 씨. 네?
혹시 할머니 재산이나 로또 당첨금 관련해서 가족 간의 다툼이 있었나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건우 오빠가 빚이 많다는 것, 큰엄마가 할머니한테 자주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요. 조사가 끝나고 형사들이 떠난 뒤 집 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메라는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고 건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서아는 할머니 방에 앉아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자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505 맞죠? 아까 경찰이 왔다 갔다는데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실종되셨어요. 혹시 아저씨,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 우리 할머니 보셨어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젯밤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뭔데요? 새벽 2시쯤 2층 엘리베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CCTV 확인해보니까 누가 짐 같은 걸 옮기는 것 같았는데.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가 옮겼는데요? 얼굴은 잘 안 보이던데. 모자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있어서 큰 가방을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 영상 아직 있어요? 당연하죠. 경찰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서아는 급히 오 형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형사는 곧바로 돌아왔고 경비실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모자를 쓴 사람이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체격으로 봐서는 남자 같았어요. 이 사람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 형사의 말에 서아는 건우 오빠를 떠올렸습니다. 건우 오빠 키가 딱 그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설마 오빠가? 이 시간에 외부인이 들어온 기록은 없고 결국 이 아파트 주민이란 얘기네요. 오 형사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서아를 봤습니다. 가족 중에 이 키에 해당하는 분이 있나요?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렸죠. 오 형사는 서아의 침묵으로 답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오 형사는 건우를 불렀어요. 유건우 씨, 어젯밤에 어디 계셨나요? 집에 있었는데요. 혼자 계셨어요? 네, 저 혼자 살아요. 증명할 수 있나요? 건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의심이 아니라 확인 절차입니다. 새벽 2시경 이 아파트에서 수상한 사람이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간 게 CCTV에 찍혔거든요. 이메란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 건우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오 형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 어젯밤에 정말 집에 있었어요. 믿어주세요. 그럼 CCTV에 찍힌 사람은 누구죠? 모르죠. 저 말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빠가 왜 저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오 형사가 떠난 뒤 집안은 냉랭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메라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고 건우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서아는 그 둘을 번갈아 봤죠. 오빠, 정말 어젯밤에 집에 있었어요? 서아의 질문에 건우가 휙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마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집에 있었어. 믿든 말든. 건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이메란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서아야, 너 오빠를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떡해? 오빠도 지금 힘든데. 엄마는 할머니 걱정 안 돼요? 당연히 걱정되지. 하지만 건우가 그럴 리 없잖아.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야. 서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건우 오빠가 할머니를 어떻게 한 거라면 57억 때문에?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웃으며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서아야,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할머니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좋단다. 할머니는 서아에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다른 가족들한테는 조심스러웠지만
서아한테는 늘 따뜻했죠. 그런 할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서아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가 몇 달 전 일기에서 눈이 멈췄어요. 건우가 오늘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번엔 도박빚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더구나. 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손자니까 도와줘야지. 하지만 걱정이다. 이 아이가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어. 도박빚. 서아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건우 오빠가 도박을 한다는 걸요. 더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혜란이가 전화해서 건우 빚이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나도 적금 깨서 도와줄 돈이 많지 않다고 했더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어. 혜란이도 변한 것 같아 슬프다. 할머니는 가족들의 변화를 다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 괴로워하셨던 거죠.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2시쯤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그제야 낮고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찾고 싶으면 경찰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뭐라고요? 당신 누구예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경고야. 더 캐면 할머니한테 안 좋은 일 생길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누군가에게 잡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미.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오 형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받은 협박 전화에 대해서요. 오 형사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죠. 지금 바로 통화 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서아 씨 조심하세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서아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도 무섭고 협박 전화도 무섭고 무엇보다 가족을 의심해야 하는 자신이 무서웠죠. 사흘이 지났지만 할머니 소식은 없었어요.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고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죠. 57억 로또 당첨 다음 날 실종된 75세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아가 일하는 병원에 기자들이 찾아왔고 동료들은 수군거렸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사람이 실종된 할머니 손녀래. 로또 57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서아는 그 소리들을 못 들은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아 씨, 할머니 실종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할머니와 로또 당첨금 때문에 다툼이 있었나요? 가족 중에 의심되는 사람이 있나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려는데 누군가 팔을 잡았어요. 오 형사였죠. 힘드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오 형사는 서아를 경비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윤서아 씨, 유건우 씨 알리바이가 확인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건우 씨 집 CCTV를 확인해 보니 그날 밤 외출한 기록이 있어요. 밤 11시에 나가서 새벽 3시에 들어왔더라고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아직 확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건우 씨를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서아 씨, 오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혹시 할머니가 로또 당첨금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학교 다시 다니라고 하셨어요. 간호사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할머니가 그 돈으로 학비 대주시겠다고. 다른 가족들한테는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를 적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할머니 명의 통장이 몇 개나 되나요?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적금이랑 예금이랑. 그 통장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할머니 방 서랍에 있어요. 왜요? 오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제 은행 조회를 해봤더니 할머니 명의 계좌 중 하나에서 1,000만 원이 인출됐어요. 실종되기 하루 전날이요. 뭐라고요? 서아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인출한 거예요? 그게 창구 직원 말로는 할머니가 직접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CCTV를 확인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할머니가 평소랑 달리 모자를 깊이 쓰고 마스크를 하고 계셨거든요. 할머니는 평소에 그렇게 안 하시는데? 맞아요. 그래서 정말 할머니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혹시 서아 씨 할머니 최근 사진 있으세요? 서아는 휴대폰에서 지난주에 찍은 할머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웃고 계시는 사진이었죠. 오 형사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진 제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 CCTV랑 대조해 볼게요. 집에 돌아온 서아는 탈진한 것처럼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건우 오빠의 거짓 알리바이, 할머니 계좌에서 인출된 1,000만 원, 변조된 목소리의 협박 전화. 모든 게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이메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아야, 너 건우 좀 봤니? 아니요, 못 봤는데요. 경찰이 참고인 조사한다고 연락 왔는데 건우가 연락이 안 돼. 이메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큰엄마를 봤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큰엄마, 혹시 건우 오빠가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서아의 질문에 이메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건우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하지만 오빠 알리바이가 거짓이었잖아요. 그날 밤 외출했다면서요? 이메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건우가 설명할 거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이유요? 할머니 실종된 그날 밤에 외출한 게 우연이라고요? 닥쳐. 이메란이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처음 보는 큰엄마의 모습에 입을 다물었어요. 이메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죠. 서아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텅 빈 집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던 자리, 할머니 목소리, 할머니 냄새.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죠. 서아는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아야, 나야.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무사하세요? 서아야, 잘 들어.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네. 말씀하세요. 경찰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알았지? 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누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라고 시킨 거예요? 서아야,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혜란이랑 건우한테는 절대로.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겁에 질린 것 같았죠.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찾으러 갈게요. 안 돼. 오면 안 돼. 서아야,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아는 울면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어요.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셨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잡혀있는 게 분명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할머니를 이용해서 서아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서아는 오 형사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경찰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약 서아가 경찰한테 이야기하면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녹음 앱을 켰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가 오면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밤이 깊어갔어요. 서아는 잠들지 못하고 할머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옷장을 열어보니 할머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서아는 할머니가 늘 입으시던 카디건을 꺼내 안았죠.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카디건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서아는 주머니를 뒤져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서아에게.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은행 대여금고를 확인해라.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대여금고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할머니가 주로 이용하시던 은행을 찾아갔어요. 대여금고 담당 직원에게 할머니 신분증 사본과 상황을 설명했죠.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곤란한데요. 할머니가 실종되셨어요. 경찰 수사 중이고요. 제발 확인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아의 간곡한 부탁에 직원은 고민하더니 상급자와 통화를 했어요. 결국 특별히 확인만 해주기로 했죠. 대여금고를 열었을 때 서아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안에는 봉투 하나와 USB,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아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USB에는 지난 한 달간 집 안에서 녹음한 대화들이 들어있어. 건우와 혜란이가 나한테 한 말들, 네가 모르는 진실들이 담겨 있단다. 녹음기에는 로또 당첨 다음 날 밤에 있었던 일이 녹음되어 있어. 서아야, 조심해라. 네가 생각하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USB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듣느라 마음 아프셨죠? 57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무너진 가족, 실종된 할머니, 그리고 홀로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하는 서아의 모습이 참 가슴 아팠을 거예요. 할머니가 남긴 증거들, 그 안에는 대체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서아는 과연 할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서아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친구 배소연의 집으로 갔어요. 소연은 서아의 대학 동기로 지금까지도 가깝게 지내는 몇 안 되는 친구였죠. 서아의 창백한 얼굴을 본 소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아야, 무슨 일이야? 뉴스 봤어. 할머니 찾으셨어? 아니. 소연아, 내가 좀 여기서 묵어도 될까? 당연하지. 근데 진짜 괜찮아? 서아는 가방에서 USB와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이거, 할머니가 남기신 건데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근데 혼자는 무서워서. 두 사람은 소연의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녹음 파일들이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재생했죠. 첫 번째 파일에서 건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 큰일 나요. 건우야, 할머니도 돈이 없단다. 지난번에 500만 원 준 게 전부야. 500만 원으로 뭘 하라고요? 제 빚이 얼만데? 할머니, 적금 깨면 되잖아요. 그 적금은 서아 학비로 모아둔 거란다. 서아? 맨날 서아만 챙기시네요. 저는 할머니 손자 아니에요? 건우야, 목소리 낮춰라. 서아 깰라. 에이, 진짜. 문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건우 오빠가 할머니한테 저렇게 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이메란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건우 일 좀 도와주세요. 애가 지금 정말 위험해요. 혜란아,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없긴요. 어머니 적금 5천만 원 있잖아요. 그건 서아. 서아는 젊으니까 나중에 벌면 되죠. 근데 건우는 지금 당장이에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다고요. 건우가 사채까지 썼어?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셨을지 느껴졌죠.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건우와 이메란이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압박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마지막 파일은 로또 당첨 다음 날 밤의 녹음이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할머니의 잠꼬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문 여는 소리가 났죠.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할머니. 건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소리를 높였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건우야? 왜 이 시간에? 로또 용지 어디 있어요? 뭐? 로또 용지요.
어디 뒀냐고요? 건우야,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그 돈 혼자 가질 생각이에요? 저는요? 빚에 허덕이는 저는 어떡하라고요? 건우야, 진정해라. 할머니가 다 계획이 있어. 내 빚도 갚아줄 거고. 거짓말. 할머니는 어차피 서아만 챙길 거잖아요. 탁 하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죠. 할머니. 아야. 건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죄송해요, 할머니.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로또 용지 내놔요. 안 돼. 건우야. 뒤섞이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할머니의 비명, 건우의 거친 숨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요. 그리고 침묵. 엄마, 엄마, 지금 당장 와요. 큰일 났어요. 녹음이 끊겼습니다. 서아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소연이 서아를 안아줬죠. 서아는 소연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건우 오빠가 할머니를. 서아야, 진정해. 일단 경찰에 연락해야 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오 형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예요. 윤서아. 윤서아 씨, 무슨 일이세요? 증거를 찾았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건우 오빠가 할머니한테 한 짓이 녹음되어 있어요. 오 형사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친구 집이에요. 주소 보낼게요. 서아는 주소를 보내고 USB와 녹음기를 꼭 쥐었어요. 이게 할머니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죠. 30분 후 오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서아는 할머니가 남긴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겼어요. 오 형사는 녹음을 들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 정도면 영장 발부받을 수 있겠습니다. 유건우 씨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녹음으로 봐서는 할머니가 의식을 잃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건우 씨를 잡으면 할머니 소재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다치셨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윤서아 씨, 혹시 건우 씨가 자주 가는 곳 아세요? 친구나 아는 사람 집 같은 곳? 글쎄요. 오빠가 친구가 많지 않아서. 경기도 쪽에 폐공장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곳인데 지금은 비어 있어요. 주소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평택 쪽이었던 것 같아요. 오 형사는 바로 전화를 걸어 추적팀을 동원했습니다. 건우의 휴대폰 위치 추적, 차량 번호 조회, 그리고 평택 지역 폐공장 확인까지 지시했어요.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어요. 형사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위험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발요. 할머니는 저한테 유일한 가족이에요. 오 형사는 서아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대 차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세요. 네, 약속할게요. 오 형사의 차를 타고 평택으로 향했어요. 추적팀의 연락으로 건우의 휴대폰 신호가 평택 외곽에서 잡혔다는 소식이 왔죠. 그리고 폐공장 위치도 확인됐습니다. 차가 폐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경찰 차량 여러 대가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윤서아 씨, 여기서 기다리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오 형사가 당부하고 다른 형사들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아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공장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할머니 어디 계세요? 서아는 참지 못하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들의 손전등 불빛이 공장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아는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할머니. 2층에서 오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의식 없는 노인 발견. 서아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어두운 방 안, 바닥에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서아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약했어요. 서아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할머니 저예요. 서아예요. 눈 떠요 제발.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를 급히 실어 갔어요. 서아도 함께 탔죠. 구급대원이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하고 체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해요. 서아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서아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네, 손녀예요.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의식이 돌아올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사라지고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가 눈을 뜰 수 있을지, 다시 할머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윤서아 씨 유건우를 체포했습니다. 공장 지하실에 숨어 있더라고요.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직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있으니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우 오빠가 잡혔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만들다니. 그리고 윤서아 씨. 네. 이메란 씨도 참고인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녹음 파일에서 공범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큰엄마까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배신한 거였죠. 경찰서 조사실에서 건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오 형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죠. 건우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로또 용지 내놔요. 안 돼. 건우야. 녹음이 끝나자 건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다치게 했어요. 오 형사가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해보세요. 건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채 빚이 5천만 원이었어요. 갚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죠. 그런데 할머니가 로또에 당첨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계속하세요. 그날 밤 엄마랑 통화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서 로또 용지를 가져오라고. 어차피 할머니는 서아만 챙길 거니까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한다고. 그래서 할머니 방에 침입한 겁니까? 네. 할머니를 깨워서 로또 용지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안 주시는 거예요. 자꾸 서아 얘기만 하시고. 화가 났어요. 저는 손자도 아닌가 싶었죠.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용지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머리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셨어요. 그리고요? 피가 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전화했죠. 오 형사는 이메란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날 새벽 2시 15분에 건우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메란 씨가 도착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다가 제게 말씀하셨죠. 빨리 할머니를 옮겨야 한다고. 여기 두면 우리가 다 끝장난다고. 그래서 할머니를 폐공장으로 옮긴 겁니까? 네. 엄마가 차를 가져왔어요. 제가 할머니를 캐리어에 넣어서 옮겼어요. 건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 형사는 차갑게 물었죠.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셨습니까? 네. 숨은 쉬고 계셨어요. 근데 의식이 없으셨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데려가면 우리가 다 잡혀간다고. 그냥 어딘가에 놔두면 나중에 발견될 거라고. 그게 며칠 전인데 방치했다는 얘기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오 형사는 녹음을 멈췄어요. 건우의 진술은 명백한 상해죄, 유기죄, 그리고 강도미수까지 해당했죠.
다른 조사실에서는 이메란이 조사받고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엔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건우의 진술과 통화 기록, 그리고 CCTV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제가 뭘 어떡하라고요? 제 아들이 죽을 것 같다는데. 이메란이 소리쳤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유기한 겁니까? 저는 그냥 건우를 살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시고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그 돈이면 건우가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본인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이메라는 고개를 떨궜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한편 서아는 중환자실 앞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식은요? 아직은. 하지만 희망을 가지세요.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게 감사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오 형사였어요. 윤서아 씨 할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대요. 곧 일반 병실로 옮긴대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유건우와 이메란 씨 진술이 나왔습니다. 오 형사는 서아에게 조사 내용을 설명해줬어요. 건우가 어떻게 할머니를 다치게 했는지, 이메란이 어떻게 도왔는지. 서아는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오빠랑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 기소될 겁니다. 상해죄, 유기죄, 강도미수.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서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당연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도 한때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윤서아 씨, 혹시 로또 용지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 그건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할머니가 실종되기 전날 제게 맡기셨거든요. 만약을 대비해서라고 하시면서 서아는 가방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어요. 할머니는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건우와 이메란이 뭔가 시도할 거라는 걸요. 할머니가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던 거죠. 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신 분이었군요. 며칠 후 할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서아는 매일 병원에서 할머니를 지켰죠. 할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서아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야? 네, 할머니. 저예요. 서아예요.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 없으세요. 할머니는 서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의사가 급히 와서 할머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뇌 손상은 심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환자분 정말 강하시네요. 보통 이 나이에 이 정도 부상이면 깨어나기 힘든데. 서아는 할머니를 보며 웃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강한 분이었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아를 지켜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오 형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였죠. 할머니 정신 차리셨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일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대답하셨어요. 건우가 로또 용지를 달라고 제가 안 준다고 했더니 밀쳤어요. 기억하시는군요. 진술서 작성 가능하시겠어요? 네. 해야죠. 그래야 서아가 안전할 테니까. 서아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서아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건우와 이메라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죠. 서아는 할머니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꼭 재판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했습니다. 57억 로또 당첨금을 둘러싼 가족 간의 범죄는 큰 관심을 끌었거든요. 판사가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유건우는 2025년 12월 15일 새벽 2시경 피해자 최옥분의 집에 침입하여 로또 당첨 용지를 강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유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이메라는 이를 방조하고 은폐에 가담하였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메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피고인 유건우 일어나세요.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건우는 할머니 쪽을 봤어요. 할머니는 건우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죠.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괴물이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건우를 바라보고만 계셨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CCTV 영상,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건우와 이메란의 범행을 입증했죠. 특히 할머니가 남긴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로또 용지 내놔요. 안 돼. 건우야. 탁. 할머니가 넘어지는 소리. 할머니.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피해자 진술 순서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증언대에 섰어요. 서아가 부축했죠. 피해자 최옥분 씨, 그날 밤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건우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했죠. 그런데 눈빛이 평소 건우가 아니었어요. 계속하세요. 로또 용지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밀쳤어요. 저는 그대로 넘어졌고 그 뒤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손자가 그랬는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슬펐어요.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건가 싶었죠.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다음은 서아의 증언이었습니다. 서아는 증언대에 서서 할머니를 찾기 위해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죠. 할머니가 사라지셨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협박 전화가 왔었어요. 경찰에 말하지 말라고. 할머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그 전화는 누구였습니까? 건우 오빠였어요. 나중에 확인됐죠.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건우는 얼굴을 감쌌어요. 피고인 유건우, 그게 사실입니까?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아가 경찰한테 계속 조사받는 게 보여서 협박하면 멈출까 싶었어요. 본인 사촌 여동생에게요? 죄송합니다. 재판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메란의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이며 생명을 경시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며칠간 방치했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손을 들으셨어요.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저는 건우와 혜란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서아도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처벌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건우와 혜란이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됐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제 마음속 원망은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야 저와 서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의 말씀에 법정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건우와 이메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의 뜻은 참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휴정이 됐어요. 서아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법정을 나왔죠. 복도에서 할머니가 서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할머니가 저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네가 용서할 필요는 없단다. 할머니,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니까 네가 힘들면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할머니는 그저 할머니 마음을 내려놓고 싶었을 뿐이야. 서아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용서를 말씀하시다니.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유건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메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 의사를 참작하여 징역형 일부를 집행유예로 전환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건우와 이메라는 법정을 나가며 할머니를 봤죠. 할머니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법정을 나온 서아와 할머니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손자를 용서하신 이유가 뭡니까? 로또 당첨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할머니는 서아를 보며 웃으셨어요. 이 아이 학비로 쓸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려고요. 돈이 사람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에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서아는 개의치 않고 걸어갔어요. 손을 꼭 잡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할머니의 지원으로 간호대학원에 입학했어요. 할머니는 건강을 거의 회복하셨고 예전처럼 집안일도 하실 수 있게 됐죠. 로또 당첨금 57억 중에서 할머니는 약속대로 서아의 학비와 생활비로 5억을 따로 떼어두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재단 설립 기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죠.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큰 돈을 얻었지만 동시에 가족도 잃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이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서아는 객석에서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서아에게 물으셨어요. 서아야, 혹시 건우랑 해란면에 가보고 싶니? 서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죠. 모르겠어요, 할머니.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도 돼. 내 마음 편한 대로 해라.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보거든. 정말요? 할머니가요? 응.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으니까. 완전히 등지고 싶지는 않더라. 서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용서하고 돌아보시다니. 며칠 후 서아는 결국 교도소에 가보기로 했어요. 건우를 만나러요. 할머니와 함께 갔죠. 면회실에서 건우를 기다리는 동안 서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어요. 건우가 들어왔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죠. 교도소 생활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서아야.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건우야, 건강해 보이는구나.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알아? 할머니는 알아. 서아야,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내가 네 오빠 자격이 없어. 서아는 건우를 봤어요. 한때 자신을 예뻐해주던 오빠, 어릴 때 놀아주던 오빠. 그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오빠, 저는 아직 용서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알아? 당연해. 나도 날 용서 못하는걸. 하지만 할머니가 용서하셨으니까.
저도 언젠가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건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서아야. 정말 고마워. 면회 시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서아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뗀 것 같았죠. 서아야, 잘했어. 네가 자랑스럽구나. 할머니가 서아의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할머니의 재단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었죠. 로또 당첨금으로 재단을 설립한 최옥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손자에게 배신당하고도 용서의 손길을 내민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와 서아가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웃고 계셨죠. 서아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서아야. 할머니는 행복해. 네가 곁에 있으니까. 저도 할머니 곁에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할머니와 서아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1년 후, 서아는 간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할머니는 졸업식에 참석하셔서 서아를 축하해 주셨죠. 우리 서아, 정말 대견하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할머니는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서아는 대학병원에 취직했어요. 중환자실 간호사로요. 할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돌봐주셨던 간호사들처럼 서아도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죠. 첫 출근 날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첫 출근인데 굶으면 안 되지.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넣었어. 고마워요, 할머니. 서아야. 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훌륭하게 커줘서 고마워. 서아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서아. 그날 저녁 서아가 퇴근해서 돌아오니 할머니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화면에는 재단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희망나눔 재단이 설립 1주년을 맞아 장학생 100명을 새로 선발했습니다. 최옥분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을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할머니는 뿌듯한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서아야, 올해는 장학생을 200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대단하시다, 할머니. 할머니가 받은 복을 나누는 거지 뭐. 혼자 가지고 있으면 독이 되더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죠. 돈은 혼자 가지면 독이 되지만 나누면 약이 됐습니다. 2년이 더 지났어요. 건우와 이메란이 모범수로 조기 출소를 했습니다. 건우는 징역 7년 중 5년을 채우고 나왔고, 이메란은 4년을 채우고 나왔어요. 출소하는 날 할머니와 서아가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우가 나왔을 때 할머니가 품을 벌리셨죠. 건우야, 수고했어. 건우는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 살게요. 꼭요. 알아. 할머니는 믿어. 이메란도 나왔어요.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혜란아. 이미 다 용서했어.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인 저녁 식사였죠. 어색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건우야, 혜란아, 너희 앞으로 뭐 하고 싶니?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볼까 해요. 교도소에서 조리기술 배웠거든요. 좋구나. 할머니가 도와줄게. 어머니. 건우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용서하셨고, 심지어 새 출발을 도와주시려고 하셨죠.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자격이 있을까요? 서아가 물었어요.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야, 서아야. 할머니는 그저 기회를 주고 싶은 거지. 그날 밤, 서아는 할머니 방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오빠랑 엄마를 다시 받아주셔도요? 할머니는 서아를 안아주셨어요.
서아야, 할머니는 괜찮아.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더 편하더라. 그리고요? 할머니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이랑 화해하고 싶어. 그래야 할머니가 편히 눈 감을 것 같아서. 서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저랑 같이 있어야 해요. 그러고 싶지. 우리 서아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증손주 얼굴도 봐야 하니까.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서아도 따라 웃었죠. 5년이 더 지났습니다. 건우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빚도 다 갚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이메라는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속죄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서아는 병원 수간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죠. 할머니는 서아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서아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됐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할머니는 그저 사랑만 줬을 뿐이야. 결혼식 피로연에서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제 손녀 서아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아는 제게 희망이었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빛이었죠. 오늘 서아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는 서아를 보며 웃으셨죠. 그날 밤, 서아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우리 서아.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할머니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서아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서아의 인생을 지탱해준 힘이었죠. 10년 후 할머니는 90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건강하셨고 증손주도 2명이나 보셨죠. 희망나눔재단은 이제 전국 규모로 성장했고 수천 명의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봄날 할머니와 서아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증손주들이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서아야. 네, 할머니. 할머니 인생 나쁘지 않았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행복했어. 너랑 함께여서. 서아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랑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사람이더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더라.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죠. 그렇게 할머니와 서아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돈에 무너진 가족, 배신과 아픔,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여정. 그 모든 것을 거쳐 두 사람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57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무너진 가족, 할머니를 배신한 손자와 며느리, 그리고 홀로 진실을 찾아 나선 서아의 이야기였죠. 처음엔 정말 가슴 아팠을 거예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가족이 어떻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 보면서요. 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용서, 서아의 성장, 그리고 가족의 회복.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건 사람이고 관계고 사랑이죠. 그리고 아무리 큰 배신과 상처가 있어도 용서와 회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살아가며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죠. 건우와 이메라는 돈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렀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서아는 사람을 선택했고 결국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